네,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보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앞에서 살펴보셨던 보장 내용 같은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의무보험입니다.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보험이죠. 그래서 자배법상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거는 어디까지 가입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비사업용인 경우에는 대인배상 1 하고요. 대물배상 2천만 원 이상 가입을 하는 것이 의무보험의 조건이고요. 사업용인 경우에는 대인배상을 조금 더 확대합니다. 그래서 대인배상 1은 물론이거니와 대인배상 2를 1억 원 이상 가입하고 대물을 2천만 원 이상 가입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대인배상 1 그리고 대물 2천만 원 요걸 기본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용, 영업용인 경우에는 대인 2 1억 원이 추가된다. 기억해 주시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뭐 대인 1과 대인 2를 가입해야 된다거나 대물을 뭐 1,000만 원 또는 뭐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문제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인 1 그리고 대물 2천만 원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의무보험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배법 규정에 의해서 가입이 강제가 되고요. 보험회사는 계약을 거절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보험은 반드시 받아줘야 되는 건데 그 위에 보니까 고위험 계층에 대한 계약 거절은 가능하다. 이 의무보험 이외에 종합보험에 대한 거절은 가능하지만 의무보험은 거절할 수 없고요. 두 번째, 계약 해지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 해지가 돼서 무보험 상태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가해자가 청구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피해를 보상해 줄 것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요. 유한보상제입니다. 그래서 대인배상 1은 1인당 보상 한도 유한으로 정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잠시 뒤에 살펴볼 거고 대물은 2천만 원까지만 유한으로 정하고 있죠. 그래서 무한 보상이 원칙이라는 틀린 지문이고요. 마지막으로 피해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과실이 있는 사람만 책임을 물었다면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사고가 났다, 병원에 간다, 그럼 무조건 치료를 해줘야 돼요. 돈이 있든 없든. 그 대신에 치료를 받으러 가면 보험회사가 그 치료비에 대해서 부담할 것을 이제 보증을 서주는 거죠. 그래서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의료비를 환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인해서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은 방지하겠다. 사고가 나서 병원에 가시면 해당 보험회사가 그 의료비, 치료비를 지급한다는 것을 보증을 하고요. 해당 피해자는 돈이 없더라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환자에게 그런 어떤 치료비라든지 비용들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해서 피해자 보호를 하고 있어요. 시험 문제에서 이 의무보험의 특징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계약 거절 의무보험은 금지고요. 해지 제한되고요. 직접 청구권 인정되고요. 그 다음에 보상은 무한이 아니라 유한 보상이고요.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고요. 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의료비 청구는 금지되어 있다.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의무보험의 가입 대상 보겠습니다. 의무 대상은 자배법상 자동차이면,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자동차이면 전부 다 가입 대상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요거는 이제 우리 다음 차시에 자동차 관리법에서 자동차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세부적으로 공부하실 건데요. 네, 그래서 그런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50cc 미만 이륜차를 포함하고요. 의무 가입 건설기계,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구종 건설기계라고 하는데요. 건설기계들은 우리가 차로 볼 거냐 아니냐 이걸 여러분이 시험 보실 때 어렵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도로에 나와서 도로를 돌아다닐 수 있느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구종 건설기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도로를 돌아다닐 수 없으면 이건 그냥 건설기계예요. 자동차가 아닌 거죠. 예를 들면 우리 흔히 보는 포크레인, 굴삭기가 있죠. 굴삭기. 굴삭기가 바퀴가 타이어로 돼 있다. 그럼 얘는 도로를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이건 자동차예요. 그런데 궤도, 무한궤도, 탱크 밑에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돌아가는 무한궤도로 돼 있는 건 도로를 못 지나다니잖아요. 이건 트럭에 싣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자체로는 자동차가 아닌 건데 간혹 가다가 트럭에 아예 굴삭기가 적재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런 트럭 적재식은 뭐예요? 트럭이 다니니까 도로 돌아다닐 수 있죠. 그러니까 도로를 돌아다니면서 자동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기계를 따로 묶어서 구종 건설 기계로 우리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나중에 같이 챙겨보시도록 할게요. 자, 의무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자동차.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입 대상보다는 예외 대상이 시험에 많이 나오겠죠. 첫째,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한해서 운행하는 자동차. 얼핏 떠오르실지 모르겠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골프장 안에서 돌아다니는 카트 같은 것들이 있죠. 그건 골프장만 돌아다니잖아요. 이런 거는 자동차로 보지 않는 거고요. 국제연합군대 유엔군이 되고요. 미합중국군대 우리 주한미군이 되겠죠. 그 군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외국인이 보유하는 자동차. 그런데 별도의 이제 지정을 받았다면 그리고 견인되어서 육상을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 자동차 이런 것들은 견인을 해야만 이동할 수 있는 자동차니까 이런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가입 의무가 없다. 그래서 크게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영되는 그런 자동차, 그 다음에 군대, 우리나라 군대가 아니라 외국 군대, 유엔군이나 미군 자동차,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동차라고 하는 건 대부분 외교용 자동차가 되겠죠. 외교관들이 타는 차, 이런 것들은 이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무보험의 보상 한도 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시험에 지문으로 나오든 이 자체가 나오든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1인당 사망 1억 5천, 부상 3천, 후유장애 1억 5천이에요. 물론 부상 같은 경우에는 또는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급수에 따라서 50만 원에서 3천, 1000에서 1억 5천, 사망 같은 경우는 최저 2천, 최고 1억 5천 나눠져 있지만 여러분은 최고 한도 위주로 기억할게요. 사망 1억 5천, 부상 3천, 후유장애 1억 5천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요거는 지금 1인당이에요. 대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가끔 뒤에 있는 숫자는 맞게 이야기하면서 앞에를 사고당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틀린 거예요. 예를 들면 사고당 1억 5천이면 한 사고에서 4명 사망했다. 그러면 1억 5천 나누기 4로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인 배상 같은 경우는 한 사고당이 아니라 1인당 보험금액이고요. 대물 같은 경우는 사고당이 되겠죠. 요거는 2천만 원 의무가입 한도 정해주시고, 자, 보험계약의 승계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계약은 자동 승계되지 않고요. 양도인의 계약 승계 요청과 보험회사의 승인으로 승계가 가능하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차를 팔았어요. 그럼 제 차에 자동차 보험이 들어있겠죠. 제가 가입하고 있을 거잖아요. 차를 팔면서 차와 함께 이 보험도 같이 넘겨주세요 라고 이제 보험회사 이야기를 하고 보험회사에서 승낙을 하면 이 보험이 승계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대인 원과 대물배상 의무 가입 한도 2천만 원이 되겠죠. 이거는 양도일부터 15일째 되는 날 24시까지 양수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간주해서 중간에 승계가 안 되더라도 무보험 상태가 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고요. 시험 문제에는 양수인에게 자동 승계된다. 아니에요. 청구와 승인으로 승계된다.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양도인은 승계기간 해당 보험료를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제가 가입한 보험은 1년치잖아요. 근데 제가 한 3개월 타고 차를 팔았어요. 그리고 보험을 승계하면 나머지 9개월치에 대해서는 승계받은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잔여기간에 대해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도 있고 다른 차량으로 대체 승계도 가능하다. 돈을 받았으니까 그만큼 그러면 그분한테 승계한 분한테 보험료 받으시고 저한테 보험료 주세요 할 수도 있고요. 제가 그 차를 팔고 차를 안 산다면 모르겠지만 다른 차를 사면 저는 또 보험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험을 들 때 차량을 대체해서 그 보험료만큼 차액만 내는 이런 형태로 운영할 수도 있다. 그 얘기고요. 보험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자동차 명의를 변경한 경우 양수인은 반드시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승계와 관련된 부분은 가끔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주 다른 것처럼 중요하게 암긴 안 하더라도 기본 개념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제재입니다.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1인당 1억 원 이상, 그리고 대물배상 사고당 2천만 원 각각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개인 승용차인 경우에는 대인배상 1과 대물배상 2천만 원 미가입하면 과태료가 나가는 거고요. 대인배상 2 1억 원 같은 경우에는 영업용, 사업용인 경우에는 미가입했을 때 과태료가 나가겠죠. 그리고 미가입 자동차로 운행을 했다. 이럴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건 아니니까 참고로 보시고 1년 1,000만 원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사례별로 의무보험 가입 의무, 이것도 가끔 나오지만 나오면 많이 틀리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저랑 같이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운전면허가 정지됐다. 운전면허가 정지된 건 그 과실, 규책 사유가 운행자에게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의무보험 가입하고 있지 않으면 나중에 그 자동차로 뭔가 그분이 아닌 다른 분이 운행하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에요. 두 번째, 차량 대체 전 자동차. 차량을 대체한다는 건 내 차를 팔고 다른 차로 대체하죠. 완전히 대체가 돼서 양수양도되고 승계가 끝날 때까지는 보험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소 양도 전까지는 가입 대상이고요. 외국에 체류 중이다. 제가 외국에 체류 중이에요. 그게 여행일 수도 있고 장기 출장일 수도 있고 이민을 가지 않는 이상은 그 자동차는 어쨌든 국내에 있는 것이고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죠. 이 경우에도 보험은 살아있어야죠. 이것도 역시 가입 대상, 차량을 말소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입 대상이고요. 수리를 위해서 정비공장에 입고했다. 이건 당연히 잠깐 입고한 거니까 보험은 살아있어야죠.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고요. 공휴일 기간 중에 만료가 됐다. 예를 들면 제가 3월 15일 날 가입했는데 3월 15일 날 공휴일이에요. 그러면 제가 공휴일이니까 제가 공휴일이라서 오늘 가입을 못했어요. 내일 가입할게요가 되느냐 이 문제죠. 안 되죠. 만약에 만기일이 공휴일이면 그 전날까지 가입을 완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료가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공휴일 이전의 보험에 갱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휴일 전에 가입을 했어야 되는 거죠. 상속 포기, 도난신고 입증. 자, 상속을 포기했어요. 아버님 자동차인데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상속을 포기했어요. 또는 도난신고를 했어요. 근데 해필이면 도난하고 30일 동안 못 찾으면 전수원 처리를 받을 텐데 도난당한 그 사이에 만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차를 도난당한 상태에서 보험 갱신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요거는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가입 의무가 없는 경우는 상속 포기와 도난 신고를 입증한 경우에는 의무보험 가입하지 않고요. 분납보험료를 미납했다. 이럴 경우에 계약 해지 시점 이전에 보험료를 다 납부를 해야 되고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무슨 얘기냐면 전체 보험은 가입이 돼 있는 거예요. 1년치는. 근데 제가 얘를 나누어 내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분납보험료가 미납이 됐어요. 그럼 이 기간 동안은 보험료가 안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 기간 동안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무보험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해지 시점 이전까지 보험료를 다 냈다. 그러면 어쨌든 1년으로 봤을 때는 보험을 다 낸 거니까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를 하는데 만약에 계약이 해지됐어요. 이분이 돈을 안 내셔가지고 그 납입 최고했는데도 돈을 안 내셔서 계약이 해지됐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해지되고 부활한 요 사이, 요 기간 동안은 무보험이잖아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사례별 의무보험 가입에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겠지만 또 합격을 하셔야 되니까 다른 거는 다 가입 대상이에요. 어떠한 경우에도 무보험 상태로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요거 상속 포기와 도난 신고 입증이 됐을 때는 가입 의무가 없다라는 거, 요것만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임의보험, 종합보험으로 넘어갈게요. 의무보험이 아니고 의무보험을 벗어난 사고에 대한 보상을 하겠죠. 정의는 타인에게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어서 입은 손해, 피보험자 자신의 상해, 그리고 피보험 자동차 자체에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그래서 대인, 대물, 자손, 자차가 되겠죠. 종합보험의 특징, 요건 이제 의무보험의 특징하고 비교해서 이제 시험에 가끔 출제가 되는데요. 가입자와 보험회사가 임의로 선택하는 거고요. 대인배상 2는 대인배상 1의 초과 손해분을 보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인 배상 1과 별도가 아니라 대인 배상을 해야 되면 1을 먼저 보상을 하고 그거를 초과한 부분을 대인 배상 2로 보상한다. 이런 개념이고요. 뒤에 보면 가입자의 가입 의사를 보험사가 거절할 수 없다. 이건 거절할 수 있어요. 의무보험은 거절할 수 없지만 종합보험은 거절할 수 있고요. 대인배상2 무한 가입 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대인2 무한을 가입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해당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 종합보험을 가입하면 무조건 적용된다. 틀린 거예요. 종합보험 가입했는데 대인배상2를 뭐 1억 원 가입했다. 이러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가족 운전자 한정 특약, 우리 가족만 운전하겠다. 또는 운전자 연령 한정 특약, 30세 이상만 운전하겠다. 이런 것들을 위반하시게 되면 당연히 면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운전하느냐. 자, 가족 운전자 한정 특약이라는 건 이 사람 저 사람 운전하는 것과 우리 가족만 운전하는 것과 누가 더 사고 확률이 높아요? 이 사람 저 사람. 그러니까 운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사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운전이 제일 위험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가족 한정은 가족만 되는 거죠. 근데 부부 한정은 부부만 운전하는 거고요. 1인 한정도 있죠. 이 차는 나만 탑니다. 그러면 나 혼자 타기 때문에 저의 사고 경력에 따라서 보험료가 굉장히 싸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1인 한정으로 해놓고 다른 사람이 타다가 사고 났다. 그럼 이건 피보험자가 탄 게 아니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연령 한정 특약은 왜 중요하냐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운전을 조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고 발생 확률도 작아지고요. 특히나 사고가 났을 때 손해의 범위가 젊을수록 크다는 거예요. 젊기 때문에 운전을 과격하게 하는 것도 있고 과속도 많이 하고 그리고 사고가 나게 되면 많이 다치거나 심한 경우엔 사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연령이 많아질수록 보험료를 싸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35세 이상만 운전하겠습니다. 약속을 해놓고 20대가 운전하다 사고 났다. 이거는 보상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고요. 자기 차량의 전손사고 또는 보상 금액이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 계약은 사고 발생 시점에서 종료한다. 그러니까 내가 가입을 했는데 가입하는 시점에는 제 차가 7천만 원짜리였어요. 그런데 가입하는 기간 동안 감가상각이 되거나 할 수 있고 사고가 났는데 7천만 원보다 수리비가 더 나와요. 8천만 원 나와요. 이러면 전손으로 우리가 7천만 원 보상 받거든요. 이렇게 전액 보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계약은 종료된다. 이런 뜻이고요. 전액 보상되더라도 보험 가입 금액은 자동 복원된다. 이런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다. 자기 차량의 전손 사고는 계약이 종료된다. 기억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 가입 대상입니다. 개인용 같은 경우에는 법정 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가 가입할 수 있고요. 업무용 같은 경우는 10인승 이하의 자가용을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그 자동차로 사업을 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고요. 영업용 같은 경우는 사업용 자동차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범위, 이것도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피보험자의 범위 첫 번째, 기명 피보험자. 글자 그대로 증권에 써 있는, 기명돼 있는 피보험자고요. 친족 피보험자, 기명 피보험자와 살림을 같이 하는 피보험자고요. 승낙 피보험자, 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서 사용 중인 자, 그럴 경우에 사용자 책임도 발생하고요. 사용 피보험자, 기명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 이건 거꾸로 기명 피보험자가 누군가에게 승낙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명 피보험자 자체가 위에 누군가 사용자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 운전 피보험자,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 그래서 이 5가지 피보험자의 범위는 여러분이 암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시고, 예를 들면 자동차 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종사자가 업무로 사용하더라도 승낙 피보험자에 해당한다? 틀린 거다. 이런 지문도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인데요. 대인 배상 1, 2, 대물 배상, 자기 신체 사고와 함께 체결된 경우에 가입할 수 있고요. 이것도 언제 가입할 수 있냐?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자차 빼고, 그러니까 이거는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니까 자차 빼고 나머지는 가입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인 배상 1, 2, 대물, 자손이 가입해 있어야 되고, 피보험자 1인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을 하는데요. 만약에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각 보험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비례 보상을 하게 되고,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대인배상 원 한도로만 보상을 한다. 참고하시고요. 밑에 잘못된 함정 보시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은 자동으로 가입한다? 아니요. 이거는 가입을 하셔야 돼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은 뭐냐면 제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을 했어요. 예를 들면 피서 가다가 친구, 야 힘들지? 내가 운전할게. 그러면 그 친구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 입장에서 보면 저는 김영 피보험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피보험자가 아닌 거예요. 저는 다른 자동차 운전한 거예요. 사고 났어요. 그럼 상대방 자동차로 보면 이 차가 무보험, 제 차가 지금 제가 운전한 게 무보험이잖아요. 이럴 때 제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로 상대방의 상해를 보상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에요. 요거는 무조건 자동 담보되는 것은 아니고 특약을 가입하셔야 되고, 2대 이상인 경우에는 각 보험 가입 금액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비례 보상하고요. 무한 보상하지 않고 회사에서 정한 금액만큼 한도 보상하고요. 전동 킥보드는 대인배상 2가 아니라 대인배상 1 한도로 보상한다. 요것도 역시 같이 함정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인데요. 적용 대상은 개인용이나 업무용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가입하신 분 중에서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을 가입하신 분만 대상이 되는 거고요. 이때 업무용 자동차라고 하면 김영 피보험자가 개인이고요. 경승합, 3종 승합, 경화물, 4종 화물. 그러니까 승합차 중에서는 제일 작은 것, 그리고 화물차 중에서는 제일 작은 걸 얘기하는 거죠. 이건 어떤 의미냐면 제가 일반 승용차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는데 갑자기 덤프 트럭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고 나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으로 해주세요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선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자동차를 운전하게 됐을 때 비슷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 났을 때는 인정을 해주겠지만 터무니없는 자동차는 안 해주겠다, 이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른 자동차라고 하는 거 시험 문제에서는 얘가 좀 많이 나오는데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그래서 자가용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피보험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이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승용 자동차, 그리고 경승합, 3종 승합, 경화물, 4종 화물이고요. 예를 들면 2종 승합이라든지 3종 화물, 2종 화물은 안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는 다음 중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가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가끔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승합, 3종 승합, 경화물, 4종 화물,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 김영 피보험자와 가족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니어야 되고, 차량 대체를 할 때 계약이 승계되기 전에 그 차를 탄 거는 마찬가지로 다른 자동차로 인정해 주겠다는 개념이고요. 피보험자는 김영 피보험자와 그 배우자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자, 기타 자동차 보험을 보시면요. 자동차 취급업자 종합보험, 요거는 의무 가입 보험이다, 이런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의무 가입은 아니에요. 종합보험이에요. 차량 탁송업자라든지 판매업자, 검사대행업자, 정비업자, 이런 분들이 이제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는 것이고, 운전면허 교습생 자동차보험, 교습용 자동차에 의한 배상 책임이죠. 사고당 200만 원이고요. 이륜차 자동차 보험, 보험 기간은 1년, 회사별로 보험료는 차등 적용하고요. 도난 손해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에는 사용 용도나 배기량과 관계없이 동일한 보험료를 적용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륜차 자동차 보험 정도가 가끔 시험에 나오고요. 농기계보험 같은 경우에는 무보험차 상해담보 없고요.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시험 문제에 뭐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로 구분된다? 틀린 거죠. 그래서 기타 자동차 보험에서는 이륜 자동차 보험 정도 여러분이 눈여겨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자동차 보험 2번째 시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